제주소방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제주소방서 소나기에 진행을 하게 된 소방사 고민재입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순간이라 많이 긴장되지만 즐겁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저희 소나기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소나기란 소방관들과 나누는 이야기라는 의미로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동료 직원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제주소방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일자로 변경된 소방관련법을 알아볼 건데요. 그 예방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 예방 및, 잠시만요. 안전관리에. 공수기요, 잠시만요. 이재환님 이거 법령 내용 알아요? 네, 공부하긴 했는데. 이거 알것 같은데, 이거 이래서 영상 못 찍어요. 오늘 일단 마무리하고 출소하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짱나네. 밤을 새워서 공부해서라도 보여준다. 예방과 들려서 자료 좀 부탁드려야지. 안녕하십니까. 이도센터 소방사 고민재입니다. 이번에 바뀐 법령들 공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자료 좀 빌려갈 수 있을까요? 자체 점검은 이거 보시면 돼요. 소방안전관리자는 이거 보세요. 훈련 이거 봐요. 안녕하세요. 소방법령 개정사항 강의를 하게 된 고민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일자로 변경된 소방관련법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소방훈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22년 12월 1일에 기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었습니다. 큰 틀을 알아놓고 첫 번째 볼 것은 자체점검입니다. 우선 자체점검자 자격이 상향되었습니다. 관계인이 직접 점검 가능한 대상물은 이제 자동화재 참지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종합점검 대상과 옥내 소화전을 포함한 안전관리 2급 이상의 대상은 소방시설 관리업체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기술사가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2급 이상은 관계인이 점검 안 돼요. 다음은 최초 점검입니다. 개정 전 자체 점검은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이 있었으나 현재는 명칭이 작동 점검, 그 밖의 종합 점검으로 변경되고 최초 점검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초 점검은 불량 소방시설의 장기간 방치 사례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개정 법령 시행일인 22년 12월 1일 이후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신설 소방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의 소방시설에 대해 종합점검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 점검은 소방시설 완공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행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은 자체 점검 후 보고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 발부하던 조치명령이 폐지되었습니다.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 중 불량사항이 생겨 조치해야 하는 경우 소방서의 자체 점검 결과 보고 시 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계획서 내에 이행조치 일자가 있는데 이행계획 기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면 불량사항을 조치하고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행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이행 완료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체 점검 중 공동주택 자체 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명시하여 화재 안전을 확보하고자 2년 이내 전 세대 전수점검 원칙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방법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작동 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1회 점검 시마다 50% 이상, 종합 점검 대상은 1회 점검 시마다 30% 이상 세대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에 중대 위반 사항이 생겼습니다. 소방시설이 자동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와 고의적으로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한 경우, 중대 위반 사항의 세부 내용은 오른쪽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관리업자 등은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안전관리자 개정 사항입니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장 중 이러한 대상일 때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30일 내에 선임, 14일 내에 선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보면 자격증과 수료증 모두 있어야 하며 자격증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수료증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자격에 충족하게 됩니다. 자격이 충족되었다면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같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 접수하시면 선임 완료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입니다.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금지됩니다. 전기나 가스 등 다른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업무 겸직으로 인한 화재 예방 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 분야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세부 현황은 오른쪽 화면에 8가지 분야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제한되고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에 대한 경과 조치로 기존 겸직 대상은 23년 5월 31일까지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과 2,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겸직 제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해 주시고 겸직 제한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기존 7종에서 9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오른쪽 화면과 같은 업무가 있었는데요. 개정 후 2개의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체계를 만들어 안전관리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의 기록 유지와 두 번째, 자위소방을 강화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업무 중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를 월 1회 이상 작성 관리해야 하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이니 신설된 2개의 업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훈련 교육 제출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자체 보관했지만 작년 12월 1일부터는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제출 기한은 훈련 교육 실시 후 30일 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공공기관 2급, 3급 대상들은 제출하지 않더라도 실시 후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 소방훈련과 교육은 특급 1급, 2급, 3급 공공기관이 모두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 화재 통보, 피난 등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모든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훈련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연 2회,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상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미실시, 결과 미제출 시 벌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소방 개정 법령 원포인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 119 센터 고민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체 점검이요? 대상물에 소방시설 어떤 게 설치되어 있죠? 아, 옥내 소화전이요? 네, 우리는 소방시설이랑 가이드 스프링 설치 옥내 소화전 소방시설 가이드 스프링 네네. 네, 감사합니다.